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박솔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암 유전체학,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캔서 타입 스페시피시티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캔서 지노믹 시대에 산다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컨소시엄에서 대량의 암 유전체 관련 데이터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CGA나 PCGAW와 같이 더 이상 10,000명, 1,000명 혹은 10만 명 이상의 데이터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특정 암에서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지, 암 유형별로 어떤 특이적인 변형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와 같은 분석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혹은 관심 있는 유전자들은 한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 10만 명의 환자를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로 얘기하는 거는 p53나 KRAS-P10과 같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핫스팟 뮤테이션이 있고 프리퀀시가 어땠고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캔서 타입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암들별로 서로 그 옵티멀한 피트니스의 레벨이 다를 것이고 그 이를 위해서 각각의 소마틱 드라이버들이 서로 다른 식의 변형 혹은 다른 식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논문은 그와 같은 궁금증 혹은 질문을 바탕으로 시작을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캔서 타입이 바뀜에 따라서 동일한 소마틱 드라이버진이 어떻게 자신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지, 즉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암 유전체를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변형이 많이 일어났고 적게 일어났고와 같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유전자의 펑셔널한 역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나누는 것이 바로 투머 서프레서 진과 온코진입니다. 여기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머 서프레서 진은 암을 유발을 막을 수 있는, 즉 암이 되기 위해서는 투머 서프레서 진의 인액티베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온코진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즉 암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액티베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의 작동 메커니즘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투머 서프레서 진 같은 경우는 주로 로스 오브 펑션, 즉 트렁케이션 베리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카피 넘버 레벨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주로 로스나 딜리션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서 인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로스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트한 이펙트를 가져서 주로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카피 넘버 게인이나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메커니즘이 조금은 다른데, 투머 서프레서 진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 알렐릭 인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두 개의 알렐이 모두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을 때 캔서를 주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래시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힛 모델처럼 각각의 알렐이 정라인 뮤테이션이나 소마틱 얼터레이션 혹은 카피 넘버 로스바 같은 것들이 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캔서를 일으키는 투힛 모델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뮤테이션 혹은 하나의 카피 넘버 체인지만으로 충분히 캔서를 일으킬 수 있는 원힛을 따른다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이 바로 클래시컬한 투머 서프레서 혹은 온코진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혹은 많은 캔서 지노믹스 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플로 인서피션트 투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해서 하나의 힘만으로 즉 원인으로 충분하게 인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혹은 오블리게이토리 하플로 인서피션트라고 해서 원힛은 적절하지만 투힛이 되면 오히려 그 투머 서프레서 인액티베이션이 없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견이 되었고 온코진 같은 경우에도 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서로 커플링 되어 있는 주로 뭐 EGFR이라든지 ERBB 같은 온코진들이 뇌의 암 같은 경우에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모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혹은 특정 뮤테이션 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 타입들이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동일한 유전자의 동일한 뮤테이션이 서로 다른 컨텍스트, 예를 들면 캔서 타입과 같은 다른 컨텍스트에 있다면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마틱 드라이버 진들이 다양한 모델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캔서 타입별로 다르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무 뮤테이션도 없는 이렇게 노멀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마틱 뮤테이션 즉 원잇을 갖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원힛만 갖는 경우, 즉 다른 카피 넘버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온코진처럼 뮤테이션과 앰플리피케이션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 혹은 투머 서프레서처럼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로스가 발견될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모델을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퀀티피케이션 등이 가능하면 좀 더 다이나믹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유전자 내에서 즉 시스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유전자 내에서 서로 다른 얼터레이션인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체인지가 같이 잘 일어나는가 혹은 같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TCGA라는 굉장히 큰 코호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커버하고 있는 캔서 타입은 대략 30여 개 정도가 되고 제공하는 환자 개수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유전자는 200여 개의 소마틱 드라이버 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53나 RAS, PIP10과 같은 유전자들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마틱 드라이버 진은 대략 1000개 정도가 되긴 하는데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익스페리멘털하게 그 레퍼런스가 다 있고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즉 하이 컨피던스 소마틱 드라이버 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마틱 드라이버 진조차도 굉장한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다. 즉 클래시컬한 소마틱 드라이버들도 다음과 같은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과 유전자들을 통해서 제가 사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주 심플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그 어소시에이션을 알기 위해서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한 팩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특정 유전자의 뮤테이션과 특정 유전자의 카피 넘버 체인지 그리고 그 두 이벤트가 얼만큼 자주 일어나는지를 인터랙션 텀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즉 이 모델을 이용을 하면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얼만큼 시그니피컨트하게 같이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와 p-밸류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체 제가 유전자들에 대해서 캔서 타입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을 때 나온 아웃풋 결과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너무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이그젠 그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캔서 타입의 카피 넘버 체인지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카피 넘버 로스나 딜리션, 즉 이게 투머 서프레서의 경우처럼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카피 넘버 게인 혹은 앰플리피케이션처럼 이게 그 유전자가 증폭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가 3개가 있다고 하였을 때 그 세 각각에 대해서 모든 캔서 타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즉 카피 넘버 로스와 뮤테이션이 얼마큼 잘 일어나는지, 즉 파란색의 색깔이 진하고 크기가 클수록 이제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체인지가 카피 넘버 딜리션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게인이 얼마큼 강하게 일어나는지 혹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그 이그젠플이 될 수 있겠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실제로 다양한 소마틱 드라이버 진을 확인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클래스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클래스는 여러 캔서 타입에 대해서 모든 분석을 해보았지만 어떤 특정한 인터랙션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이거 제가 명명한 것은 클래스 1, 즉 원힛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전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캔서 타입에서 분석을 하였지만 시그니피컨트한 인터랙션은 어느 경우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마틱 드라이버 유전자들은 다른 카피 넘버 체인지와 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즉 뮤테이션 혼자만으로 충분히 캔서 타입 피트니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소마틱 드라이버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은 원힛을 선호하는지 혹은 원힛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에센셜 진입니다. 에센셜 진은 이스트나 실레강스 같은 모델 오가니즘에서 많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 바로 우리가 그 유전자가 특정 오가니즘에서 생존에서 필수적인 크리티컬한 롤을 하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서바이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전자들을 에센셜 진이라고 하고요. 주로 캔서에서는 크리스퍼나 shRNA 같은 분석을 통해서 에센셜 진을 정리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이 클래스 1에 속하는 캔서 진들이 에센셜 진일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얼터레이션 한꺼번에 받았을 때 데미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힘만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1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많은 에센셜 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로스 혹은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게인이 커플링 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클래스 2의 경우는 다양한 투머 서프레서 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잘 알고 있는 P10이나 CDKN2A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로스와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인터랙션이 캔서 타입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보시면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캔서 타입별로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래스 3는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다양한 온코진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고, 여기도 투머 서프레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크고 작고 이렇게 다양한 다이버시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장 익스트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카피 넘버 로스와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카피 넘버 게인과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을 한 것이 바로 P53인데요. P53는 우리가 투머 서프레서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온코제네틱한 이펙트를 가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뮤테이션 포지션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뮤테이션은 도미넌트 네거티브를 갖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많은 유전자인데 그거를 반영하듯이 여기서 저의 분석을 통해서도 로스 혹은 개인과의 인터랙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같은 캔서 타입 내에서도 샘플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가 4가지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였고, 즉 동일한 소마틱 드라이버라고 해도 어떤 것은 원힌만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트윗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트윗을 갖는다고 해도 그 스트렝스가 캔서 타입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다양한 소마틱 드라이버들이 있고 각각의 프리퍼런스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즉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트윗을 갖는 경우도 있고 여기 말단에 있는 경우처럼 혹은 마일드 혹은 굉장히 약한 트윗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전혀 트윗을 갖지 않는 경우 혹은 믹스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이런 다이버시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즉 동일한 소마틱 드라이버가 어떤 캔서 타입에서는 트윗을 선호하다가 어떤 캔서 타입에서는 원잇을 선호하기도 하는 이런 스위치를 하는 원인이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가설은 저의 모델이 단순히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체인지만을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얼터레이션들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메틸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멀티플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굳이 카피 넘버 체인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뮤테이션이 다른 RR에 얼터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RR렉 임밸런스 즉 LOH 같은 이벤트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즉 이 possibility 1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시한 투힌 모델 외에도 다양한 투힌 모델들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제가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실제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을 더 고려해 보았을 때도 굉장히 소수의 유전자들만 이와 같은 모델로 커버가 되었고 원잇 트윗의 이벤트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체인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모델 외에도 다른 요소가 분명히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위칭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그때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3웨이 인터랙션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피 넘버 유전자 A에서 투웨이 인터랙션을 가졌을 때 서로 다른 유전자 B가 들어와서 그 인터랙션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 A의 뮤테이션과 진 A의 카피 넘버 로스가 서로 투웨이 인터랙션, 즉 코오커링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유전자 B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 인터랙션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늘어날 수도 있고 같은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3웨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유는 암 환자들이 대부분 1개 이상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뮤테이션의 빈도는 암 유형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2개에서 혹은 10개 이상, 즉 여기 보이는 콜론 캔서 같은 경우는 10개, 11개 정도의 뮤테이션은 한 환자가 서로 다른 뮤테이션을 암 환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 인터랙션과 같은 그 유전자 내에서의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분명히 상호작용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3웨이 인터랙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생각하였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사용한
정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전자 A에서 나오는 뮤테이션과 카피 넘버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인 B에서 나오는 뮤테이션이 됩니다. 즉 세 가지 정보만을 이용해서 3웨이 인터랙션에 대한 시그니피컨스를 구할 수 있었고요. 동일하게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하였을 때 이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3웨이 인터랙션이 얼만큼 시그니피컨트한지 혹은 얼만큼 스트렝스가 큰지 작은지에 대한 혹은 디렉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3웨이 인터랙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킨 캔서, 그러니까 피부암에서 비라프 뮤테이션이 과 비라프 앰플리피케이션이 서로 커플링 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즉 피부암 환자들을 분석을 하였을 때 비라프 뮤테이션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하게 비라프 앰플리피케이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랙션은 저의 앞에 모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NRAS라는 또 다른 피부암의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 엔라스의 뮤테이션은 이 비라프 뮤테이션, 비라프 앰플리피케이션과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엔라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비라프 뮤테이션과 앰플리피케이션의 투웨이 인터랙션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웨이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라스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인터랙션이 생기고 줄어들고와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대표적인 네거티브 3웨이 인터랙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네거티브 3웨이 인터랙션, 즉 여기서 의미할 수 있는 거는 투웨이 인터랙션이 서로 다른 진 B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혹은 포지티브 3웨이 인터랙션, 투웨이 인터랙션이 서로 다른 B에 의해서 증가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모델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3웨이 인터랙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페어, 즉 두 개의 유전자들이 3웨이 인터랙션을 여러 캔서 타입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3웨이 인터랙션의 디렉션, 즉 파란색일수록 네거티브 3웨이 인터랙션이고요. 빨간색일수록 포지티브 3웨이 인터랙션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대부분의 7, 80%에 해당하는 3웨이 인터랙션들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암 환자의 서로 같이 인터랙션은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앞에 세 가지 판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네거티브 인터랙션을 보이는 경우는 유전자 B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는 그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고 뮤테이션이 없을 경우는 굉장히 커지는 스위치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이 3웨이 인터랙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캔서 내에서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3웨이 인터랙션 페어들이 다른 랜덤한 페어에 비해서 동일한 펑션에 관련돼 있거나 혹은 동일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혹은 동일한 패스웨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바로 제가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매핑을 해보았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발견한 3웨이 인터랙션 애들이 어떤 캔서 타입에서 어떤 패스웨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발견한 3웨이 인터랙션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캔서의 매우 중요한 패스웨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PI3K라든지 혹은 뭐 라스 혹은 53 패스웨이에 속해 있었고 또 얘네들이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와 동일하게 동일한 패스웨이 내에서 이제 작동을 해서 스위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신세틱 레살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위드인 패스웨이에 있고 리던던시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가 분석한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암 유전체학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소마틱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혹은 소마틱 드라이버라면 이 유전자가 투머 서프레서일지 혹은 온코진일지와 같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 생각으로는 우리가 소마틱 드라이버들은 투잇을 따를 것이고 온코진은 원잇을 따를 것이고 같은 이제 클래시컬한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분석을 통해서 캔서 타입별로 이 모델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마틱 드라이버들이 다양한 클래스에 어사인이 되어 있고 이 점이 바로 캔서 타입 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믹스되어 있는 클래스도 있고 굉장히 강한 트윗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마일드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다이버시티에는 3웨이 인터랙션이라는 스위치하는 역할이 있어서 이거를 조절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특히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웨이 인터랙션 혹은 하이 오더 인터랙션이라는 게 기존의 이콜라이라든지 이스트와 같은 모델 오가니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논문인데 휴먼 혹은 캔서 지노믹스를 통해서는 하이 오더 인터랙션이 가능할 거다 혹은 존재한다라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하이 오더 인터랙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처음 소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캔서 타입 피트니스는 어떤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 다이나믹한 요인에는 아마도 캔서 타입 스페시피시티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젠더라든지 파퓰레이션이라든지 인바이러먼트 팩터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런 다이버시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캔서 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이버시티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분석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혹은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암을 연구를 할 때 물론 이제 특정 샘플 혹은 특정 코호트를 분석할 때는 타임이라는 게 고려가 되기 굉장히 어렵지만 암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는 분명히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임이라는 걸 넣은다면 두 가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점라인 베리언트, 즉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얼터레이션, 가장 얼리 이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마틱 얼터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마틱 얼터레이션 내에서도 프라이머리 캔서, 즉 초기암과 메타스테시스, 암이 굉장히 진화된 전이 된 상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랩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이와 같은 이제 타임을 고려한 분석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 오더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중에 뭐 같은 타임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랩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점라인 이벤트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소마틱 얼터레이션이 어떻게 3웨이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지 혹은 프라이머리와 메타스테시스에서 3오더 인터랙션의 차이가 보이는지와 같은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연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제 CNIO라고 스페인 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소속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소나 뭐 유럽에 대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서 이제 준비를 드렸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네, 환영드리겠습니다. 네.